솔직히는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가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가구 1주택을 가지면서 소득이 없는 오래 살고 계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세금 편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령자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년이건 15년이건 더 있다가 이제 양도 행위가 발생할 때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내면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이건 선택권을 갖는 거죠. 이제는 좀 도입을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실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성가셔해요.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를 일단 성가십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세제나 납세나 과세나 계속 정교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더 이런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 부총리님은 뵐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꼭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는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가는 저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가구 1주택을 가지면서 소득이 없는 오래 살고 계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세금 편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세로 세금으로 여러 가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좀 서비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총리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하나 봤어요. 기사에 보니까 거기서 재산세, 보유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여론이 합의가 될 수 있으면은 과세 이혼 제도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기재위원회에서 낸 안이 이번에 심사는 못했습니다만은 종부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또 그 실거주 그 다음에 노령자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년이건 15년이건 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양도 행위가 발생할 때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내면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이건 선택권을 갖는 거죠.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꼭 쫓겨나간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는 좀 도입을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실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성가셔해요.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를 일단 성가십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이게요, 우리나라 세제나 납세나 과세나 계속 정교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더 이런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이혼제도와 더불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나 다 지금 과세 이혼제도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 세법 개정안 하면서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양도할 때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베네피트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노령기에 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이 세금이 집중되는 문제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장점 단점이 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채택을 못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확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세제 당국이 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